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요즘 금융시장 보시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기준금리 결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가오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또 고민, 이게 교차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금리 인하 시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배당주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저희 목표는 청취자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험을 봐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9월 17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예정된 미국 연준의 FOMC 발표, 여기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CME 그룹의 패드워치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 결정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현재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네, 100%요. 심지어 그냥 인하가 아니라 0.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내리는 이른바 B컷 가능성도 한 11% 정도로 예측하면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죠. 와, 100%라니 정말 대단한 컨센서스네요. 만약 이번에 진짜 금리가 인하된다면 2024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만에 0.75%포인트 내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약 1년 만에 다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건데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를 보면 금리 인하가 한번 시작되면 딱 한 번 하고 그치기보다는 이게 좀 지속적인 인하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이건 미국 증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주목해야 할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리얼티 인컴입니다. 티커는 O고요. 월배당 리츠의 대명사, 이렇게 불리죠.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리츠 회사입니다. 네, 이 리츠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자금 조달 비용 같은 것들이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리츠는 보통 부채를 좀 많이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운용하거든요.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아, 그렇죠. 레버리지.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부담이 확 커져서 수익성이 안 좋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좀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리얼티 인컴 주가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3%로 좀 부진했어요. 네, 그랬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낮았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때는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과거 패턴처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그렇게 금리가 높아서 사업하기 좀 팍팍했을 텐데도 리얼티 인컴의 실적은 오히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년간 보면 연평균 한 8% 정도 매출 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네, 이건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보유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나 임대계약 구조, 이런 것들이 꽤 탄탄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배당금, 연평균 4.2% 수준으로 이것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자, 배당은 계속 늘었는데 주가는 부진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가 대비 시가 배당률이 5.4%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네, 이 5.4%라는 시가 배당률은 과거 리얼티인컴의 그 역사적 데이터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아주 높을 때는 국제금리 같은 거랑 비교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죠. 아,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금리 인하 시 주가 상승 기대감에 더해서 이 현재의 높은 배당률 자체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리얼티 인컴은 첫째, 금리 인하 시 주가 상승 기대, 과거 패턴 기반이죠. 둘째, 고금리에도 견조한 매출 성장. 셋째, 꾸준한 배당 성장과 현재의 매력적인 시가 배당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금리에는 민감하지만 기본 체력이 좋고 배당 매력까지 갖춘 그런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표적인 배당 우량주 중 하나인 로우스입니다. 티커는 LOW. 청취자님도 잘 아시는 홈디포와 함께 미국 주택계량 및 건축자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로스 주가는요, 과거에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마진이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고점 대비 한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때 좀 힘들었죠. 네, 근데 최근 2달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저점 대비 30%나 급등하면서 이제는 전고점까지 약 6%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우스 매출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제로 수준까지 인하됐을 때 그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재택근무로서 집 꾸미기 수요가 늘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요. 네, 그런 분석이 많았죠. 하지만 더 합리적인 해석은 낮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자재 수요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즉, 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게 바로 로우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그게 로우스 매출로 이어진다. 그렇죠.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고금리 시기 동안 좀 침체됐던 미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로우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경쟁사인 홈디포가 아니라 로우스를 추천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재무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로우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22배 정도인데 홈디포는 28배입니다. 아, 차이가 좀 많네요. 네, PER이 낮을수록 이익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죠.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부채 비율 역시 로우스는 한 680%, 홈디포는 838%로 로우스가 상대적으로 더 건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둘 다 높은 편이긴 한데 680%도 사실 적은 건 아닌데요. 또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매력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로 주택 계량 시장 전체가 수혜를 입는다면 비슷한 혜택을 볼 두 회사 중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고 재무 건전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로우스가 홈디포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이왕이면 좀 더 싼 걸 사자는 거군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 관점입니다. 위험 요인은 당연히 인지해야 하고요. 비슷한 사업을 해도 밸류에이션이나 재무 상태에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순히 산업만 볼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이런 재무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금융 대기업이죠. JP 모건 체이스입니다. 티커 JPM. 금융주 역시 리츠처럼 금리 인하 시기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죠. 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요. 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부실 가능성, 그러니까 파산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죠. 그런데 JP모건 주가는 현재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주가 수준이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면 저평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데요. 아, 모기지 시장 말씀이시죠?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JP모건의 주고객들 다수도 이런 고정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JP모건 같은 은행이 돈을 버는 기본 구조를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고객에게 받는 예금 금리, 예를 들어 2%라고 치고요. 이걸 고객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리, 예를 들어 4%. 이 차이, 즉 예대 마진 2%P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 수익원이죠. 그럼 만약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 금리는 보통 변동금리인 경우가 많아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낮아집니다. 은행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 중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비용은 주는데 수입은 그대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예금 비용은 줄어드는데 대출 수입은 유지되면서 은행의 이익, 즉 예대 마진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금리 인하 시기에도 JP모건의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메커니즘인데요. 단순히 금리 내리면 대출 늘겠지. 이게 아니라 은행의 자산 부채 구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JP모건은 그 높은 기준금리가 지속되었던 지난 5년 동안에도 연평균 매출 8% 성장, 연평균 배당금 6.3% 성장이라는 매우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아주 좋다는 거죠. 실적도 탄탄하고 금리 인하 시 마진 개선 기대감까지. 네, 이렇게 탄탄한 기본적인 실적에 더해 금리 인하로 인한 잠재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높은 주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100%라고 하셨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설령 9월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 인하 추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그리고 인하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네, 인플레이션 지표가 갑자기 튄다거나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불거지면 연준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금리가 결국에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는 거죠. 네, 장기적인 추세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들, 리얼티 인컴 로우즈, JP모건은 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앞두고 주목할 만한 배당주 3곳, 리얼티 인컴, 로우즈, JP모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각 기업이 금리 인하 시기에 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과거 데이터와 재무 상태, 그리고 사업 구조적 특징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봤네요. 네, 오늘 분석을 통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이미 이 주식들의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 선반영 가능성? 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지표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시장의 기대, 예를 들어 인하 시점이나 폭 같은 것들이 이게 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요. 예를 들어 앞으로 발표될 CPI나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거나 연준 인사들 발언에서 갑자기 매파적인 기조가 강해진다거나 하면 시장 기대는 또 금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은 살아 움직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청취자님께서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대에만 의존하기보다는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의 투자 여정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